제가 임신을 했습니다. 자궁 성근종이라는 거예요. 출혈의 위험도 있고 아기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유산의 위험률이 있다는 거죠. 아기가 너무 건강하고 이 자궁도 되게 동그랗고 사진도 확실히 선명하죠. 안녕하세요, 소스부입니다. 한 3분의 1 정도 찍었는데 이놈의 고양이 놈들이 카메라를 쓰러뜨려가지고 녹화가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재촬영 중. 이놈의 고양이 놈들. 제가 요즘에 영상이 너무 뜸했죠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. 물론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. 지금 한 3개월 차 됐는데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. 아마 많은 임산부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기도 안 좋았고 제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입덧이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 갈 때 빼고는 거의 밖으로 나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게 유튜브를 좀 그만두기에는 좀 아깝잖아요.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제 적성에도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엔 영상을 너무 안 올렸나? 근데 또 제가 체력이 너무 없다,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운동 한 일주일 정도 했나?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딱 임신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운동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체력이 바닥일 때 임신을 해버렸다. 그래서 몸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추측입니다. 항상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해줘야 돼. 이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, 여러분. 임신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생리 주기가 워낙 불규칙한 편이거든요. 뭐 30일이었다가 36일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36일 지나도 뭐 내일 좀 하겠지 이랬는데 배가 살살살 아프지만 조금 달랐어요. 왜냐면 이게 임신 초기 증상을 검색을 해보면 뭐 미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더웠다 추웠다 하는 오한 증상이 있다거나 진짜 생리하는 것처럼 배가 살살살 아프다거나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몸이 너무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느껴지고 이게 또 초기라는 게 있잖아요. 뭔가 쎄했거든요. 그래서 금요일 오후쯤에 그 임신 테스트기를 사고 다음날 첫 소변이 가장 정확하다고 해가지고 새벽 5시에 또 깬 거예요.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바로 해봤는데 어머? 무슨 1초, 2초 만에 선명한 2줄이 보이는 거예요. 이걸 딱 보고 멍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좋아는 해야 되는데 뭔가 당장 내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이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생명이 찾아온 거니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. 항상 감사하면서 한 2-3시간을 검색만 했던 것 같아요. 뭘 검색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증상이나 뭐 병원을 어디를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다양하게 검색하다가 지쳐서 잠들었는데 아침부터 남편한테 알려주고 나서 바로 집안일은 올스톱. 사실 그때는 입맛도 크게 없었고 먹고 싶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간신히 조금 요기를 때우는 정도로 버티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산부인과 가서 아기집을 봤는데 아기집이 되게 선명한 거예요. 이걸 보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더라고요. 처음으로 산부인과 간 거는 5주 3일차. 바로 보건소에 가서 피검사도 하고 임신 선물 세트도 받고 그 주수에 맞는 검사라든지 다양한 정보가 있는 안내문도 받았어요. 그래서 바우처도 바로 신청해주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습니다. 지원은 100만 원 정도 된다.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엽산이랑 철분제, 교통비 지원, 핑크색, 임산부 배지 등등등 이런 거는 참고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래요. 근데 굳이 보건소에 가서 피검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추가로 산부인과에서 또 검사를 하기 때문에 2번 피 뽑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일주일 정도 되니까 보건소에서 검사한 피검사 결과지가 있어요.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지를 갖고 8주 차에 2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처음에 갔던 그 산부인과는 집 근처였는데 거기는 분만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알아본 곳으로 갔어요. 거기가 홍대에서 좀 유튜브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.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고 아니 카페에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후기가 엄청 많았거든요. 그래서 신뢰감을 갖고 갔는데 갈 때부터 뭔가 불안했어요. 뭔가 집에서 홍대까지 차 타고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시설도 조금 별로고 많이 별로고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엄청 친절하다? 이건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좀 어두운 분위기? 제가 그때 질염도 되게 심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치료도 안 해주고 일단은 그 아기를 봤을 때 자궁선 근종이라는 거예요. 자궁에 생기는 혹 같은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출혈의 위험도 있고 아기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유산의 위험률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청천벽력 같고 분명 건강하다고 했는데 3주 만에 이럴 수 있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 원장님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툭툭툭툭 말해주고 이게 왜 그런 건지 이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40분 거리는 너무 머니까 집 근처로 가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. 아니 자궁 성근종은 웬 말이냐고 심각한 건데 심각하지도 않게 얘기하고
역시 유튜브는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나도 유튜버인데?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? 제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었어요. 근데 이 간호사분이 소변 검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참으세요 이랬는데 사실 되게 급했거든요. 근데 이게 임신 초기에는 이 방광이 자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의 모양처럼 이렇게 눌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보고 이 원장이 자궁 성근종이라는 판단을 내린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알게 되었냐? 근처에 가까운 분만병원에 당장 알아봤어요. 오후에 가기로 하고 밥도 뭐 넣은지 많은지 대충 때우고 갔죠. 근데 아기가 너무 건강하고 이 자궁도 되게 동그랗고 사진도 확실히 선명하죠? 와, 이런 게 정말 희비가 교차한다고 하는구나. 어이가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집 근처에 간 이 병원은 확실히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바로 산후조리원도 붙어있는 큰 병원이기 때문에 잘 됐다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, 병원은 너무 멀지 않는 최대 뭐 30분 안으로 선택하시고 너무 먼 거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때부터 더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한 30-40분 정도 하는 산책 정도?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거?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? 이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입덧의 고통을 느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없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는 되게 심했다는 거. 먹덧이라고 하죠. 음식을 안 먹으면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아침마다 방울토마토를 계속 먹어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점점 주스가 지나갈 때마다 해산물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. 근데 해산물 위주로 뭐 칼국수라든지 등등등 뭐 매운탕도 사실 자주 먹고 피해야 하는 음식이 많았지만 저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걸 최대한 먹었던 것 같아요. 먹고 살아야 하니까. 그리고 입덧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입덧약 처방받아서 드세요. 확실히 완전 괜찮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먹으면 훨씬 낫다는 거. 지금 이 약을 너무 부족하게 주셔가지고 내일 당장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입덧 약이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?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입던 약이 엄청 졸려요.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넘게 잔 적도 많고 테레비 보고 밥 먹고 자고 이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. 입덧이 가장 심했던 거는 7, 8주 그리고 지금 한 12주 넘어가는 시점인데 입덧이 좀 잠잠해지니까 머리가 이 말도 못하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머리가 아픈데 약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. 타이레놀은 좀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일 가서 병원 물어보려고요.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먹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전 음식이 먹기 힘들 때는 비스켓 종류라든지 과일을 많이 드세요. 전 요즘에 하루에 한 번은 사과를 꼭 먹고 있거든요. 그 울렁거림이 심하고 미식거려서 메론은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자기 전에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먹고 잡았는데 확실히 속이 그렇게 더부룩하지 않더라고요. 추천! 귤이나 딸기 이런 상큼한 위주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귤에 붙어있는 그 하얀 거 있잖아요. 다 떼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그 붙어있는 채로 드세요. 이게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임신하고 나서 바로 영양제는 엽산이랑 비타민 D랑 오메가3, 유산균까지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머리가 아프니까 철분제도 추가로 먹어야겠죠. 임신 3개월 전까지 간단한 증상이랑 제 썰을 말씀드렸어요.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딱 13주 차에 1차 기형아 검사를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 두통 때문에 좀 앞당겨서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후기는 다음 영상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제 영상이 좀 뜸하더라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끝까지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소식을 알려드릴 거고 힘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이만 안녕.